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때는 2010년도 후반에 해외로 발령받은 그를 따라 남미의 머나먼 곳으로 돌된 아기를 데리고 따라갔습니다. 도착해서 현지의 삶에 적응도 하기 전 수많은 여자들과 채팅 주고 받은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었지만 강도로 따지면 제일 약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처음이라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돌쟁이를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올 자신이 없어서 그를 용서하기로 했었죠. 그냥 심심해서 그랬어.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 내가 다 잘못했다. 그 후 잘 잊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마음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입은 옷이 너무 예뻐서 사진 찍어주려다가 남편 휴대폰 카메라가 더 좋아서 잠시 빌렸습니다. 남편 폰이 사진이 더 잘 나오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사진 찍고 톡으로 보내달라고 했을 텐데 그냥 여자의 촉이었을까요? 그날따라 저는 카톡을 열어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카톡에서는 회사 비서인 남미 여직원과 애정 감각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남편에게 가서 따져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본 거야? 됐고, 내가 본 거 이거 뭐야? 당신 비서랑 뭐 한 거야? 나는 정말 마음이 없었는데 여자애가 자꾸 나 좋다고 따라다녀서 그냥 한두 번 말라줬어. 너무 따라다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어쩔 수 없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 카톡 이 내용은 뭐야? 애랑 나랑 한국 보내고 여행 갈 계획이었어? 너무 상처받아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에서 셀 수 없이 지옥 같은 밤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으나 행동은 점점 당당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그런 그를 보는 게 고통스러워서 저는 결국 아이와 먼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당시 전업주부고 당장 헤쳐나가기에는 막막했기에 장벽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은이 이미 엄청나게 치솟은 물가와 부동산 하나 없는 무주택자, 그리고 경력 단절 경단력, 그게 바로 현실의 저였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그저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돈은 잘 벌어다 주잖아. 당장 그렇게 이혼하면 더 막막할 텐데. 우선은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고 살아. 일단 더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 찾을 때까지는 이혼하지 마. 남편도 이혼할 생각이 딱히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지가 않아. 이혼할 생각이 없어.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볼게. 그래, 다시 한번 용서하자. 합리화 아닌 합리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저는 먼저 한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만 원만 월세를 더 주면 계단식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요. 남편이 와서 대출받아 집을 구해야 하니 10만 원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살아본 것 중 가장 좁고 낡은 구축 복도식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을 차차 적응해 나가다 어느 날 태블릿을 열었는데요. 업데이트하라는 메시지가 떠서 우연히 클릭한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심장이 녹는 기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이와 제가 떠난 그곳에서 또 다른 여자를 집에 들였더라고요. 그 여자와 여행을 다니고 애정행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폰과 제가 갖고 온 태블릿이 연동되어 있었던 거죠. 월세 10만 원이라도 아끼려는 아둥바둥거렸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상간녀와 1박에 100만 원짜리 호텔방에서 며칠간 생활했나 봅니다. 결국 아이와 제가 그곳을 떠난 게 그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바람 때문에 처자식이 먼저 귀국했는데 이렇게 계속 또 바람을 필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저는 증거 수집을 위해 조용히 3개월이란 시간을 버티면서 실시간으로 태블릿에 뜬 사진과 동영상들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매번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정말 심장이 아팠습니다. 사진과 영상의 수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상간녀는 더 날뛰며 본인 SNS에 남편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저 보란 듯이요. 그러다 태블릿에서 발견한 그녀의 여권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보니 당시 미성년자였네요? 물론 이번에도 외국인 여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조금 흐르고 그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다 알아. 뭘? 나랑 아이 떠나자마자 외국인 미성년자랑 여행 가고 호텔 가고 바람 피운 거 말이야. 나 다 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진 보여줘?
그들의 다정한 데이트 사진을 보내주자 그는 그렇게 말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익십하더라고요. 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보내면 연락을 해올까 싶어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잠수 탄 지 곧 1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불륜 및 법인카드 횡령으로 좋은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 다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제일 화나는 부분은 그는 처자식마저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병원 가서 입원하게 된 모습도 생일날 모습도 모두 사진을 보내도 다 무시하고 일십으로 일관합니다. 며칠 전에도 아이가 작은 사고를 당해 들쳐 업고 뛰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작 아빠라는 사람은 일도 관심 없는 이 상황이요. 그 집 식구들 모두가 다 나 몰라라 하는 태도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아직 미안하다는 말 또는 바람 인정하니 이혼하자 이런 말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시와 잠수 익심만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저를 배신한 것은 넘어간다고 쳐도 아이를 모르는 척하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저 혼자만의 아이인가요? 올해 초에 내용 증명을 통해 월 200만 원 준다고 약속했던 양육비를 자기 맘대로 100씩 2번 나누어 보내더니 그마저도 그렇게 한 번 보내고 보내지도 않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그 사람 관련해서 받은 제보는 결혼 전부터 원래 양다리와 잠수가 취미이자 특기였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앞에서 늘 신뢰를 존중한다고 말했으니까요. 부부 사이에 잠수 이별이 가능한가요? 이혼이 답인 거 압니다. 그런 조언보다는 잠수탄 그를 수면 위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를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자식하고도 연을 끊게 해놓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언받고 싶어 올립니다. 가끔 아이가 아빠를 찾거나 그리워할 때면 정말 마음이 미어집니다. 따뜻한 조언 부탁드려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이쯤 되면 이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쓰레기 정신병자 버려버리시고 님 인생 사세요. 이혼한다고 안 죽고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처음 용서라는 단어 나와서 바로 내렸습니다. 뭔 용서라는 겁니까? 저건 바람기도 아니죠. 여성에 집착하는 정신병입니다. 불쾌하고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무섭네요. 그냥 참고 살라는 인간들이 적군입니다. 본인들이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요. 빠른 손절필수였는데 허송 세월을 얼마나 보낸 겁니까? 좋은 법조인이나 만나세요. 25명 중 1명 있는 소시오패스라고 생각됩니다. 극이기주의, 자기 합리화, 남 탓, 피해자 코스프레 감정의 교류가 안 되는 자들이요. 인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봅니다. 아내분이 그동안 몰랐던 이유는 소시오패스는 가면을 쓰고 자기의 본성을 숨기죠. 하지만 본성이 드러나거나 이익의 수단이 없으면 미련 없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돈이건 성욕이건 어떠한 형태의 이익이요. 뇌 구조가 이미 악인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남편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방법은 이익이 보이면 연락합니다. 먹을 게 있어야 연락하죠. 소시오패스는 정신의학과 의사들도 손절이 유일한 방법이라 합니다. 따뜻한 위로를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전업주부라서 돈 때문에 이혼을 안 한다고 생각한 게 처음 실수인 것 같아요. 발견했을 때 깔끔하게 정리해야 했는데요. 타지에서 외롭고 힘드니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멀어진다는 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하고 받을 것 받고 양육비 받으면서 생활하셔야 할 듯 하네요. 거지 같은 인생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더 거지 같은 생활에서 탈출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남미 미성년자요? 어마어마하네요. 제 친구와 비슷한 경우네요. 그 친구도 결혼 전부터 바람, 거짓말, 허언증 달고 살았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변한 거는 없더군요. 박봉 월급쟁이에도 온갖 명품, 외제차, 골프, 유흥 등 옆에서도 미래가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결말은 뻔하죠. 이혼 소송 각종 비채 공금 횡령 결국 혼자서 생을 마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